그리고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서 단체로 퇴거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꼼수가 등장합니다. 즉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빼고 신청을 한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환입니다. 살다 보면요, 가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골 때리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몇 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제일 황당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연장자를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요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 제도는 매우 공평합니다. 부정선거만 발생하지 않으면 대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자가 당선이 되어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점표가 나오게 되면요, 국회의원이나 큰 동네의 경우는요, 동점표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동점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럼 선거를 했는데 동점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 공직선거법 188조 1항, 190조 1항, 191조 1항을 보시면은요,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물론 그렇게 동점표가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당선자가 바뀌는 기적이. 실제 어떤 지역에서의 A 후보와 B 후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경합을 벌이다 A 후보가 한 표 차로 당선이 된 거예요. A 후보자를 뽑았던 그 표 중에서요, 약간 인주가 살짝 벗어난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한 표가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한 표가 많았는데 한 표가 무효가 되면서 뭐예요? A와 B는 동점표가 된 거죠. 자, 동점표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선된다라고 했습니다. 하필 나이는 B가 많아.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A가 한 표 차이로 당선입니다. 우와 하다가 뭐예요? 한 표가 무효가 됐네요. 동점표입니다. B가 나이가 많아 당선. 그러니까 이제 A가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왜 무효표냐?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법원은 뭐예요? A 후보가 맞다. 이건 무효표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A 후보가 당선이 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임대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입니다. 요즘 친환경 문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것들 구매를 계속 정부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면 연비도 저렴하고 세금도 경감해주고 차를 구매할 때 정부가 막 1,000만 원씩 막 보조금도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거야. 공공기관에나 충전소가 있지, 내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충전 배터리 나가버리면 뭐야?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환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충전소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LH공사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LH공사의 임대아파트예요. 환경부에 예산 20억을 지원받아서 뭐예요? 전기충전기를 다 깔아버린 겁니다. 임대아파트에 강제적으로 충전기를 도입하면 뭐예요? 적어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해서요, 아마 임대아파트 중에 충전기 없는 데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전국에 한 331개 정도 도입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전기차 구매가 증가합니다. LH공사가 위도했던 대로 친환경 차량의 확대가 현실로 이루어진 듯 했죠. 그리고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서 단체로 퇴거당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요, 역시 법이 문제인 겁니다. 임대아파트는요, 가구당 이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구당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되고, 그리고 세대 구성원의 자동차 가액이 약 2,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왜 2,500만 원인가 하면은요, 과거에 이제 어떻게 해서는 자기 소득을 숨겨서 이제 자기 소득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면 임대 아파트는 사실 정부의 혜택을 좀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임대 아파트에요, 외제차가 그렇게 많은 거야. 아니,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뭐예요? 오히려 지원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자, 그래서 요건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2,500만 원을 넘어서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전기차입니다. 문제는 이제 임대아파트는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 총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중에 대부분 3천만 원, 4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2,500만 원보다 싼 전기차가 없어요. 지원금을 받으니까 그것보다 싼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이 전기차의 실제 가격은 막 3천만 원, 4천만 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임대 아파트에 충전기가 들어섰다는 그것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은 뭐예요? 입주민은 뭐예요? 일단 2,500만 원 차량 가액
4액이 넘어서서 일단 외부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고요. 주차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사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그래요. 아니 안타깝긴 하지만 어떡해요. 규정이 그런 걸. 자, 그래서 법을 만들 땐 그리고 개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친환경 자동차부터 만들고 보조금은 잔뜩 주면서 뭐예요? 충전소는 안 만들어서 국민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우리 세금으로 충전소 다 지어놓은 다음에 뭐예요? 그 충전소 이용하겠다니 다 퇴거. 아니 그래서 이런 임대아파트 그런 법 기준을 만들 때에는요 뭔가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법이 이렇게 황당합니다. 요즘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가 하면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 월급에 대해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비 처리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4대 보험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제 4대 보험에, 즉 직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도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면 월급의 약 10% 정도가 공제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차라리 자기 4대 보험 가입하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4대 보험 정부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그리고 최저시급 지원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4대 보험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한 명 월급에 대해 최대 15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겠습니까?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직원을 채용했으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업무 순서는 직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직원에 대해 월급을 지급하고, 월급 지급을 한 증빙 자료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그래도 사업주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왜일까요?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은 직원에 대해서 4대 보험은 당연히 나가겠죠. 그리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4대 보험 중 가장 비용이 높다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사업주가 내는 그 보험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직원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4대 보험을 통해 나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최대 60%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와, 사실 4대 보험 중에 가장 금액이 높은 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지금까지 지원해주지 않았던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최대 60%까지 지원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괜찮은데? 이쯤 되면은 사업주들이요 신청할 만 하거든요. 자, 문제는요 그런 건강보험 감면을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감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신청 안 해줘도 된다고? 원래 정부 지원 사업은요 신청하는 게 일이거든요. 신청할 때보다 많은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신청하지 않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만 돼 있으면 자동으로 해준다? 문제가 뭐냐면은요 보통 이런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나 안정자금 같은 것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와서 처리합니다. 왜냐면 고용보험에서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 감면은 뭐예요? 고용보험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뭐예요? 그 데이터를 받아오겠다는 거죠. 뭐가 한 단계 더 건너서 데이터를 받아온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라고 해서 2017년 12월 29일에 이제 건강보험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제 4조 1항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근로자일 것.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가 뭡니까?
4대 보험 가입이거든요.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청이 되어야만 건강보험 감면이 된다는 건 이해하셨죠? 문제는 일자리에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4대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주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금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안 되는데 뭐라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라고? 이게 지금 돈을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모르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제가 말한 대로 애초에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온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건강보험보다 먼저 신청이 돼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꼼수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하면 일정 기간 내에 이제 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직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 신청을 할 때 건강보험을 제외한 3개를 먼저 신청합니다.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즉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빼고 신청을 한다? 그런데 그게 돼요. 그리고 꼼수이긴 하지만요, 고용보험이 신청이 돼 있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 빼고 나머지 3개의 보험으로 이제 그 직원 가입을 한 다음 이제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그리고 누락했던 건강보험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실수라도 건강보험을 먼저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신청하면은요, 건강보험 감면을 못 받아요. 건강보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먼저입니다. 실수로라도 4대 보험에 한 번에 가입하면 안 돼요. 사실 건강보험공단도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먹었는데 어떡합니까? 그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2018년 1월 15일에 이 고시가 개정이 됩니다. 거의 보름 만에 개정된 거죠. 4조 1항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 요건 어쩔 수 없죠. 일자리 안정자금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2018년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일 것.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하고 이제 그 건강보험 신청할 필요 없이 어찌 됐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해서든 데이터를 끌어와서 알아서 감면 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 개정된 내용은 뭐예요? 개정된 고시의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랑 건강보험이 둘 다 가입만 되어 있으면 순서와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오겠다고 하는데 이거 끌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법이 그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요, 감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실제 2019년에는요 4월이 되어서야 겨우 감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60% 감면이 아니라 1, 2, 3월 것까지 소급해서 감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보시면은요, 소급해서 감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보험료가 마이너스가 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사실 약식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4대 보험 가입할 때 약식으로 좀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제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오거나 저 왜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사실 뭐 대부분의 법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좀 이제 법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법에 친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